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입니다. 저희 부동산 정보통에서는요, 부동산 이슈 지역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와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부동산까지 좀 전해드리는 방송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부동산 정보통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미정 캐스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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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오늘도 직접 다녀온 현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김나희 캐스터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통 통통 튀는 캐스터 김나희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준비해온 알찬 소식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통 지금 출발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정보통 톡픽부터 만나볼게요. 서울 도심권의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도심권이면 사실은 이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좀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도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인데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준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입니다.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도심 한가운데 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대학교 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위치해 있어서요.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게다가 성균관대, 카톨릭대, 그리고 한성대가 있어서 대학생이나 임직원들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상업지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제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효제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 개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종로구 효재동이라고 합니다. 종로라고 하면은 서울 도심 중에 도심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왜 추천해 주시는지 이유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떤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서울 도심 지역으로서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유독 아파트가 적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정 캐스터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상업지역, 상권 발달로 굉장히 좀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주거 공간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 주택 공급이 좀 어려운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현장 관계자분께 여쭤봤는데 여기가 일단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네, 그래서 상업지역인 만큼 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급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개발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정 캐스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이 오래된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변 건물들도 좀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뭐 40년, 5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좀 열망,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는 사실 서울 지역이 아니라도 정말 모두들 선호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 도심 종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형 아파트고요. 아무래도 김미정 캐스터가 좀 희소 가치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이 종로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이곳 종로구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효재동 소형 아파트는요, 종로 5가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요. 서울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대문 내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어서요.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아주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한데요.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교 상권과도 가까워서 임대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종로 5가역 인근이라고 했는데요. 종로 5가 역세권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사실 종로 하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역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을지로도 있고요. 뭐 광화문도 가까울 것 같고 명동, 동대문 이외에도 종로 3가 이게 굉장히 또 이 지하철 노선도에 보면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했잖아요.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사실 임차 수요는 걱정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개발 호재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미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개발 압력이 그만큼 높고 또 진행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세운 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일부 공사가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에는 공공임대 복합시설과 스마트 앵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했을 때 아주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도 있어서 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향후 종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 도시가 좀 새롭게 태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종로 하면은 역사가 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 종로 안에서도 이 무슨 동은 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효재동, 저는 이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저도 살짝 네. 생소하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종로 같은 곳들이 알짜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라희 캐스터님 말처럼 땅값이 비싼 데에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 종로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요, 대부분 좀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DDP가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6,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 도심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들, 여기에다가 대학가 주변인 만큼 대학생과 임직원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로 5가 역세권의 신축 소형 아파트, 거기에다가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많은 개발들이 좀 진행 예정인 그곳을 저희가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종로구 효재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667, 013-3366에 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현장으로도 한번 가보셔야겠죠? 두 번째 정보통 토픽입니다. 강남권에서 9억 원이 안 되는 3룸 신축 아파트, 가능한 이야기인지 우리 김라희 캐스터 한번 들려주시죠. 네,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9억 원은요,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가능 여부의 기준값이기 때문에 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강남권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주 근접성이 우수해서 풍부한 실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의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인데 요즘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 중간값은 무려 1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송파구의 새 아파트 가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30평형대인데 9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쉿! 이런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요. 어떤 아파트인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팬트리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넓게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실에 들어서니 넓은 통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거실뷰가 탁 트여 있고 층고까지 높아서 개방감이 우수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게 나온 주방의 모습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븐과 인덕션,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아파트는 포베이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넓은 통창이 마련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욕실에도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중간방의 모습들도 확인해 볼까요? 서재처럼 꾸며놓은 중간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가까운 중간방은 자녀 침실로 해놓았네요. 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현장 관계자분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송파구 아파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평균 12억이 넘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비싸고 빌라는 거주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의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총 세대수나 층수, 내부 옵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희가 2층부터 12층까지 총 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총 23대를 대실 수가 있으세요. 옵션은 지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오븐이랑 식기세척기는 주방의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실 에어컨이랑 방마다 각각 총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3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거실, 화장실, 비데까지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선착순 10분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직접 내부도 둘러보니까 이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송파구 오금동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김나희 캐스터가 9억 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쉽게 설명하자면 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 시에는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네, 주택가격 9억 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이나 또 규제들의 적용을 받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주택자라도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20%로 줄어들었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까지 금지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집을 보실 때 9억 원 이하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 가치도 좀 있을 것 같고 인기도 좀 많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금동의 위치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위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송파구 오금동은 서쪽으로는 잠실과 가깝고요. 동쪽으로는 강동구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학원가가 많아서요. 송파구 내에서는 최대의 학원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계룡역에서 도보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많은 재건축과 또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과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이 있고 그 뒤로 송파구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잠실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남의 가밀지구와 거여 마천 뉴타운, 그리고 성남의 위례 신도시까지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오금동이지만 향후에는 지역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금동은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동 코너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고요. 인근에 오금공원이나 누에머리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역 주변으로 유명한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자녀 교육 목적의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룡역 아래쪽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 또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전망이 됩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을 비롯해서 잠실, 천호, 방이, 그리고 법조타운이 형성된 문정동과도 가까워서요. 실거주나 임차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변에 문정동도 있고 거기에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발전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에서도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금동은 성내천을 끼고 있는데요. 과거 낙후되어 있던 성내천이 지금은 정비를 거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류지만 올림픽 공원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송파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세계 5위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고요. 오픈 3년 만에 누적 관광객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곳 오금동에서도 롯데월드타워 보이고요. 사무와 숙박, 관광, 또 쇼핑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에서 시작해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도 송파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3호선, 분당선, SRT, GTX, 그리고 수서와 광주 복선 전철 등 5개 도선이 지나는 고속철도 한승센터와 함께 역세권 업무와 유통단지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오금동은 인근 오금역에서 3호선으로 재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향후 송파구 오금동의 광역교통 또한 한층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너무 많아서 우리 김나희 캐스터가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거 롯데월드타워가 집에서 보인대요, 미정 씨.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네. 이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싶은데 네. 저는 이 김나희 캐스터님이 다녀오신 곳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요. 네. 제가 창이 좀 넓은 집을 좋아해요. 채광이 네. 채광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건강에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곳이 이제 거실도 그렇고 방마다 넓은 창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3룸 아파트라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가 포베이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베이를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현장에서 여쭤봤는데요. 네. 이 베이라는 단어가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실과 방 2개만 외부 노출이 되어 있으면 3베이, 그리고 거실 포함 방 3개가 오픈되어 있으면 4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베이 수가 많으면 채광과 전망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룡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숲세권을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전망이 좋은데 숲세권에 천까지 있으면 숲세권, 수세권 다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포베이 구조라고 하니까 그만큼 채광과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걱정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금동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정보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토픽 바로 만나볼게요. 한강변 입지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알짜 지역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변이면 정말 집중해볼 만합니다. 김미정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강 싫어하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최근에 상권이 확대되면서요.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잘 갖춰져 있어서요. 높은 거주 선호도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호재가 작용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앞인데요. 한강변인 동시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가볼 건데요. 어떤 아파트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망원동 아파트인데요. 일단 오늘 현장에서 좀 도움 말씀 주실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장 관계자로 나온 정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망원동 아파트에 와봤는데 혹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총 이제 29세대고요. 네. 네, 우선 그리고 준공은 이번 달 5월 달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실입주자분들은 아직 없으세요, 별로. 네, 그러면 2021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입주자분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 네. 여기 보니까 벌써 단지가 굉장히 좀 넓게 있는데 지금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좀 들어가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네, 이쪽은 거실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뭐 주방이랑 따로 분리는 안 돼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네. 예전에는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아놨지만 너무 네.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동시에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오히려 공간 활용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네네. 트여 있다 보니까 네. 막혀 있지가 않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너무 네. 휑해 보여서.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하시게 되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하시는 모델로 맞춰주나요? 네, 맞춰서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이에요? 네네. 네, 뭐 부부분들이 이제 네, 침대 하나 있고. 뒤에 여기는 베란다는 아닌 것 같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놔드릴 건데 그것도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돼요. 네. 모델도 이제 정하셔가지고 네, 원하는 제가 원하시는 걸로 이제 네,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안방 안에는 화장실도 같이 있네요. 네, 그럼 화장실이 지금 이게 2개인 거죠? 네 화장실은 2개세요. 둘 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방인데요. 네.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창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네, 즐기기 좋게 이제 꾸며놨어요. 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좀 이렇게 방에서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네요. 네. 과장님, 이곳 망원동 아파트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화문 및 여의도 용산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해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벌이 부부 분들이 육아 생활을 하시기에 이제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인근에 이제 노을공원, 하늘공원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곳이 대부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부분이 좋고요. 네.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를 다니게 되실 텐데 네.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서강대, 연대, 이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네. 그쪽을 이제 지나다니고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 학업적으로 네.
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근에 마포구청역이라든지 망원역이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돼서 네. 서울 전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도 이제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신혼부부인데 맞벌이시다 보면은 일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이 굉장히 좀 편리한 점, 그 다음에 뭐 한강이라든가 주변에 뭐 연트럴파크 이런 것들도 있어서 주말에 여가 생활 즐기기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좀 면학 분위기에도 괜찮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원동 아파트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대형 평수가 아니고 네. 좀 중소형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 입주를 하시기에 좀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생각이 부담이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네. 네. 그 옆에 합정동, 상암동 네. 등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해가지고 그 집값이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네. 홍대나 연남동, 네, 신촌이 바로 이제 뭐 도보로도 가능하고 간단하게 대중교통 한 정거장이면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망원동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신혼부부라던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강이나 이런 근처에 굉장히 뭐 연남동 이런 데서 즐기고 먹고 이럴 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변의 핫플레이스 지역이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망원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망원동까지 온 김에 이곳 망원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쉬다 갈 거니까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세 번째 알짜 지역은 바로 마포구였네요. 그중에서도 망원동인데요. 이 지역, 마포구 지역 안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마포구도 마포구인데 사실 한강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한강변인데요. 하지만 아직 강북 지역에서는요, 아파트 보급이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제가 다녀온 망원동 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데요. 사실 망원동은 이 합정이나 홍대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망원동 하면 좀 떠오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맞아요. 저도 이 망원동 하면은 사실 망리단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망리단길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먹고 난 후에는 한강공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요. 사실 또 요즘에는 이런 숲세권과 같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부동산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발달된 상권과 녹지 환경, 바로 이 두 가지가 망원동의 자랑인데요. 한강을 따라서 공원들이 쭉 붙어 있고요. 그 산책길을 따라서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 정도로 자연을 즐기기 좋은 지역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발달된 상권과 녹지 환경 다 갖췄네요. 일단 발달된 상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망리단길도 나왔고요. 뭐 홍대도 합정도 다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녹지 환경 여러분들 요즘 공기도 굉장히 선호하시고 여유로운 이 산책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자세한 입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네, 이 망원동은 한강변을 끼고 있기도 하지만요, 평지로 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네, 지도를 보시면 망원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다는 점이 이 망원동의 입지적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소개해드리는 망원동 아파트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이면서 최근에 상권이 발달한 앞에 김라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망리단길이라는 곳도 이 망원동 자체의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나 합정, 신촌과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산 시형 재건축, 그리고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 지역의 집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도 살펴보면요. 상암 DMC나 마곡지구로의 접근도 편리하고요. 특히 개통이 예정된 월드컵 대교, 이거 완공된다면 마곡과 구로, 쥐벨리 등 서남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이대 등 명문 대학과도 인접해 있고요. 여의도나 공덕 업무지구와도 가까워서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출입로도 가까워서요. 서울 전역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망원동입니다. 네,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저희가 앞서서는요, 사실 홍대나 합정 이런 상권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마곡이나 상암 그리고 또 여의도 같은 대표적인 이 직주 근접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잖아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통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다고요? 맞아요. 교통 발달은 물론이고 이 마포구와 망원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망원동의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성산 시형은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현재 성산 시형에 거주하고 있는 3,700여 세대가 한 번에 이주를 할 건데요. 이때 주변의 이 전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인리 화력발전소 지하화인데요. 이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는 대형 공원 그리고 문화 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게 향후 망원동의 랜드마크로서 부각이 될 건데요. 지금도 이 공원과 상권이 강점인 게 망원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망원동에 그냥 지나다닐 줄만 알았지 이 정도로 장점이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김나희 캐스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요즘 새로 생겨나는 이런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상암 DMC도 그렇고요. 마곡 지구도 그렇고 지벨리와 같이 서울 서부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출퇴근을 저희가 하려면 바로 주변에 사는 것도 좋지만 집값 상승까지 기대를 한다면 이 망원동 같은 곳이 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강도 가깝고 또 살기도 좋고 또 강남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좋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호재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이 상암이나 마곡 같은 곳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 좋아지고 또 추가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암에도 대형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리고 개통을 앞둔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만나보고 계셨는데요. 홍대 합정의 상권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업무지구로 가깝게 출퇴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에다가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이 재개발,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전화와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013-15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망원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느덧 벌써 마지막 지역입니다. 마지막 토픽 바로 만나보시죠. 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눈 뜨면 집값 상승하는 지역 어딜까요, 김라희 캐스터? 네, 마지막 지역 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들어낸 부동산 신화 지역이면서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고요. 일자리와 소득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인데요. 두 번째로는 고소득자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 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저희 정보톡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지역은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었네요. 왜 역삼동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역삼동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제 걸음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리상으로 역에서는 한 250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직선이요? 네, 직선 거리는 아니었고요. 네네. 이 지도상으로는 250m였지만 직선 거리로 따진다면 200m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갔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역세권, 저한테도 여기 역세권이다 하고 소개를 항상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역세권의 기준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기준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보실 때 선호하는 게 일단 1순위가 역세권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역세권은 주변에 기차나 지하철이 다니고 출퇴근도 편리하고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요. 보통은 역에서 500m 반경 내외를 이야기하고요. 도보로는 5분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라희 캐스터님이 다녀오신 이 역삼동 현장은 도보로 5분보다 가까운 3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세권 중에서도 더더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사전에도 있고요. 일반적인 이 역세권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한 초역세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김나희 캐스터가 소개해주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초역세권인 장점 이외에도요.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자 또 상권의 중심 지역인데요.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시면
역삼역에서 두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어서요.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삼동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본 이 모든 지역들이 직주 근접과 임차 수요 등 보장해놓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뭐 입지나 호재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강남도 호재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이 지역도 또 호재가 앞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강남을 떠나서 판교나 마곡 등으로 많이 옮겨갔지만 최근에 대기업들이 또 강남으로 복합사업을 짓기로 계획을 하면서 이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권의 동서 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막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된다면요,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서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아무래도 입지나 미래 가치 그리고 희소성 이런 부분들을 절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갖춘 것 같고요. 호재는요, 대형 호재가 이루어진다면 고용 창출까지 합쳐서 무려 12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해 주신 곳은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거든요. 김미정 캐스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앞서서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취 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저같이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다 보면 짐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몸만 들어가서 좀 편하게 있다가 나오는 걸 선호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인 만큼 그렇게 좀 내부에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보안까지 안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요, 역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어디로든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삼역이면은 주변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점들이 좀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예리하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뭐 강남 주변 일대를 실세권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 보안에 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투자 가치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앞서 김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장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이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는 지역일까 싶습니다. 역삼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직주 근접이 아니라 출근도 걸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일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역삼동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 전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